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판매와 관련한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신분증 차이에 있어서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청소년 업주 벌금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유흥주점에게 들키지 않으려 몰래 주점에 들어간 뒤 먼저 들어간 일행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9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5일 밤 A씨는 청소년인 B씨를 18세를 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여기 유흥주점은 출입 자체가 안 되죠. 일반 주점, 일반 음식점인 호프집이나 뭐 이런 데와는 다르게 유흥주점은 출입 자체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래서 A씨는 여기서의 형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법정에서 A씨는 B군이 신분증 검사를 피하고자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가지러 차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 A씨가 자리 비운 사이에 주점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인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거조사 결과 A씨의 말처럼 B군이 일행과 주점에 출입하려다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나간 뒤 몰래 들어갔고 이후 B군 등은 술을 추가로 주문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실제 그 A씨의 주장처럼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추가로 술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마신 걸로 일단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관계는. 그러나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A씨가 B군이 나중에 주점에 들어와 일행들과 합석해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 B군이 미성년의 그 청소년자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올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나이 확인 의무를 어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에 뭐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 부장판사는 혼자 주점을 운영하며 모든 손님의 출입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B군의 말을 듣고도 출입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가지러 차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실제로 왔는지 신분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출을 받았을 때도 B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렇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로 술을 주문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아까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주문을 받거나 술을 가져다 주고는 방에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그 영업주로서의 준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벌금형 2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이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형사 피고인인 이 A씨는 이거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항소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형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관할 행정청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거와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인 이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유흥주점의 경우에 출입을 해서 주류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이러한 것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워딩 자체는 아예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 뭐 영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벌금형보다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했을 걸로 보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든 예상할 수가 없겠고 적어도 이 영업주가 그 벌금형을 일단 선고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그 영업주가 이 A가 이런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바로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할 필요도 없이 이런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주가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의견 제출로서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가 나왔을 때 지금 형사처벌 또는 처분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딜레이 해달라 좀 보류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적어도 형사처벌 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주가 적어도 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받고 나서 의견 제출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은 이제 보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관계가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벌금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업주가 이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만약에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기소유예 처분 관련 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하면 2분의 1 절감된 영업정지 1개월이나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검사가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뭐 무죄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청에서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그 구체적인 행정심판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되거나 하는 등으로 이렇게 구제받을 수가 있겠다. 물론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위반인데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거와 별개로 행정처분 관계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고 그것을 불법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해서 주류를 판매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